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제가 오늘부터 영상의 업로드 시간을 변경한다고 어제 공지를 드렸죠. 참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상이 낮 시간에 올라갈 예정인데요. 영상 형식에도 약간의 변화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장 마감 직후에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하루에 시황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물론 앞으로도 그 기본적인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어쨌든 영상이 전날 거래와 오늘 거래의 중간 정도 시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전날의 시황을 정리하면서 필요하면 동시에 오늘의 시장을 미리 짚어보는 것도 병행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상을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천천히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주식은 그동안 시장을 괴롭혀왔던 여러 악재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감정이 많이 익숙해지면서 그리고 또 실적 시즌, 특히 기술주들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S&P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특히나 나스닥이 많이 오른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애프터마켓에서 스냅이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관련주인 구글과 페이스북이 애프터마켓에서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빅테크 기업 두 곳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자 기술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투심이 악화되면서 덕분에 애프터마켓에서 대다수 빅테크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또 사실 어제 채권 수익률이 많이 오르고 있는 와중에도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스닥이 오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또 조울증 심한 시장은 이걸 핑계 삼아서 다시 우울증이 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오늘은 기술주들에게 조금 안 좋은 하루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 시초는 스냅인데요. 스냅은 실적 발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무려 2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시장 기대치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로 인해서 향후 정확한 타겟팅에 광고가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광고주들의 광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스냅은 4분기 매출을 11억 6천만 달러에서 12억 달러 사이로 잡았는데요. 이거는 시장 기대치보다 거의 15%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나 다음 분기가 광고 시장의 최대 성수기인 4분기란 게 크죠.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들은 4분기에 기업들의 광고 예산이 쏠리면서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어떻게 보면 1년간의 농사를 수확하는 시즌인데요. 이러한 악재가 겹쳐버리면 연간 예상 수익이 크게 저하돼 버립니다. 바로 이런 우려로 인해서 애프터마켓에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트레이드 데스크 등등의 광고 매출과 관련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구글과 페이스북은 나스닥 대장주 중에 하나죠. 그런 대장주 두 곳이 크게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기술주가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오늘 시장에도 분명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도 애프터마켓에서 4.4%나 하락을 했는데요. 페이스북은 지금 전반적인 기업 변신을 시도 중입니다. 우선은 사명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동시에 SNS 기업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변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디지털 지갑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향후 진행할 메타버스 사업을 염두에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페이스북이 미래의 메타버스 기업으로 변신할 거란 얘기는 지금 막 나온 얘기가 아니라요. 이미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현재는 메타버스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임의 일부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페이스북은 메타버스를 단순히 게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가상의 소셜 네트워크이자 사람들이 일하는 오피스고 또 만나서 노는 라이프 스타일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메타버스가 되는 거죠. 물론 완전히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기술도 훨씬 발전을 해야 하고 아직은
조금 먼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그 미래를 미리 읽고 선점을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현재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로블록스 같은 기업보다는 오히려 페이스북이 미래에 가장 강력한 메타버스 기업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메타버스 하면은 또 관련이 있는 기업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자율주행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미래에 관련이 없는 사업이 없습니다. 뛰어난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을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죠? 네, 뛰어난 GPU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GPU에 현재 최고봉에 서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메타버스 세계의 구현을 위해서는 엔비디아는 필수적인 회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엔비디아도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고요. 단기적으로 보면요. 엔비디아는 현재 기술적으로 꽤 중요한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뭐냐면 엔비디아가 지난 하락기에 이전 박스권까지 주가가 후퇴를 했지만 다행히 추세 지지선은 버텨줬잖아요. 그러면서 반등을 한 건데 그렇게 반등을 해서 지금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전고점을 깨고 올라가냐 아니면 다시 내려가냐가 꽤 중요한 순간인데요. 만약 이거를 뚫고 올라간다면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는 기술적 패턴이 기대가 되는 것이고 추세 지지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술적으로는 향후 추세를 결정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요. 그거는 단기적인 거고 장기 투자자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기업인 엔비디아의 가능성을 보고 이런 단기적인 주가 흐름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어제 드디어 거진 1년 만에 단 한순간이지만 900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900을 찍자마자 가격이 밀려 내려왔는데요. 이거는 그냥 기계적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900 같은 라운드 피겨 숫자에는 미리 매도 주문을 걸어둡니다. 그러니까 900에는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수세가 정말 강력해서 이거를 한 방에 뚫을 정도가 못 되면은 그 가격에서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냥 그런 기계적 반응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애프터마켓에서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악화됐기 때문에 향후 며칠간은 결국 이 900을 못 뚫고 현재 가격대에서 또다시 작은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이슈일 뿐입니다. 장기 투자자시라면 또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움직임에 같이 동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테슬라 실적 발표 직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상 테슬라 3분기 EPS를 앙케이트 조사를 했었는데요.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1달러 80센트에서 1달러 90센트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시장 예측치는 1달러 60센트조차 되지 않았는데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이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보다도 인사이트가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실을 실적 발표 이후에 뒤늦게 깨달은 기관들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줄상향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지금 일일이 불러드리기도 어려운 정도고요. 대충 보면 현재까지 거의 15개 정도의 기관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와 모건 스탠리는 아직까지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파이퍼 샌들러는 기존의 목표 주가 자체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되고 한 가지 의문인 점은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목표 주가를 올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뒤늦게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린 것은 테슬라의 인도량 예상치와 실적 예상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관들의 테슬라 인도량 예상치는 크게 증가해서 오히려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예상치를 초과해버렸습니다. 또 실적 예상치도 크게 증가 중인데요. 2021년 연간 EPS는 일주일 전 대비 무려 13%나 올랐고요. 내년 EPS도 일주일 전 대비 5%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죠. 올해 EPS가 6달러가 넘는데 내년 EPS를 7달러 70센트 정도로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의 예상력이란 게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표 주자가 한 명 있죠. 바로 우리들의 친구 고든 존슨인데요. 고든 존슨이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입을 한번 털었습니다. 고든이는 테슬라가 아마존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한때 구글과 경쟁을 하다가 패배한 AOL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테슬라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고 앞으로 경쟁이 계속 심화되면서 테슬라의 점유율과 수익성은 계속 감소해 나갈 것이며 주가를 생각했을 때 오히려 GM과 포드가 더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는 망언에 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애널리스트들 평균 목표 주가는 $756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불과 며칠 전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말씀드릴 때 $700가 안 됐었죠. 그러면서 실적 발표 후에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줄상향하고 나면 700대 중반까지는 금방 오를 거라고 했었습니다. 제 영상을 매일 보신 분들이라면 불과 며칠 전 얘기이기 때문에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단 며칠 만에 정말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거라고 했죠? 이후로는 목표 주가가 테슬라 주가의 뒷공무니를 줄창 쫓아가기만 하게 될 거라고 했죠. 그것도 과연 어떻게 될지 같이 팝콘 먹으면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는 와중에 테슬라의 주가는 테슬라의 실적 예상치를 어느 정도 쫓아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실적 예상치도 좋은 실적에 발맞춰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가 뒤처져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주가가 실적 예상을 따라잡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죠. 또 한때는 주가가 실적 예상을 훨씬 앞서가기도 하고요. 또 앞서가는 상태로 몇 년을 계속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라면 주가가 또 실적을 앞섰다고 해서 여기서 팔았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사야지, 이런 생각은 부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어제는 테슬라 주가가 $900를 찍긴 했지만 전고점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테슬라 전고점 돌파 그리고 1000슬라를 가기 위해서 제가 중요하게 잡았던 포인트들이 있죠. 우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테슬라가 수익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 기관들의 목표 주가 줄상향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상향이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이 오픈하는 소식에 맞춰서 전고점은 물론 1000슬라에도 도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중에 2개가 이미 실현이 되었습니다. 2개만 실현을 하고도 이미 900을 한번 찍었죠. 그래서 나머지 2가지 조건이 채워질 때 전고점을 돌파하고 동시에 1000슬라도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앞으로 영상 만들어지는 시간과 그로 인해 영상 형식이 조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의견 있으시면 많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영상에 어떤 얘기들을 담을지를 저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